네, 그러면 또 오늘 저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오온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오온은 반짝한다의 옮긴 말이고 칸다란 말은 그죠? 그 원어 요 정도는 이제 원어를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죠? 빨리어로는 칸다라 그럽니다. 산스크리트로는 깐다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는 이제 온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베다나 이쪽에서는 칸다는 그러니까 그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칸다라 한다고 이랬고 그죠? 몸에서 보면 이제 볼록 튀어나온 어깨 부분, 등 부분 이런 거를 칸다라 하고 이제 나무에서 보면 큰 나무의 둥지 부분, 줄기 부분 이런 거를 칸다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도 똑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그죠? 그 쓰이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뭐 무더기, 낯가리, 적집 그죠? 뭐 사임 이제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우리 111쪽에서 그죠? 이제 그걸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제 초기 불전 연구에서는 이거를 무더기로 옮긴다. 그래서 우리가 칸다 하면은 볏집 사안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낯가리. 그건 낯가리라 그러죠. 그죠? 예,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죠? 여러 가지 낯가리들이 쌓여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죠? 정신 물질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존재다. 그래서 칸다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로 5가지를 들고 있잖아요. 그죠? 첫째는 물질적인 부분. 그렇잖아요. 나라는 존재에는 물질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는 존재에는 또 이제 두 번째가 수는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 이제 이 느낌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인식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신작용들 혹은 저는 심리 현상들이라고 옮깁니다. 그죠? 그 외에 여러 뭐 탐욕, 성냄, 어리석음, 뭐 불탐, 부진, 불치 등등등등 해서 그죠? 여러 가지 정신작용, 심리 현상들이 이제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혹은 아르마리가 쌓여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오온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이렇게 하면은 뭐 고정분류나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를 사임으로 무더기로 이렇게 본다는 자체가 뭡니까? 그죠? 여러 가지로 모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오온으로 본다는 것은 벌써 나라는 존재를 해체해서 보는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러 가지로 색, 수, 상, 행식으로 해체해서 보는 이제 그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이제 지금부터는 바로 이제 그럼 어떤 것이 물질이고 어떤 것이 느낌이고 어떤 것이 인식이고 어떤 것이 심리 현상들이고 어떤 것이 이제 아르마리 혹은 마음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그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12쪽입니다. 그죠? 112쪽. 자, 오온이란 무엇인가 해서 3번에 그죠? 오온각지의 설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상유따니까요. 무더기 상유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첫째는 우리 이제 물질의 무더기입니다. 물질의 무더기는 이제 여기서 중국에서는 색온으로 옮겼고 이거는 루빠 칸다입니다. 그죠? 루빠 칸다입니다. 루빠는 우리가 이 정도는 아시죠? 그죠? 우리 중국에서 색으로 옮겼고 물질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칸다는 우리가 중국에서 온으로 옮긴 거고 그래서 물질의 무더기 중국에서는 그죠? 색온이라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왜 물질이라는가? 무엇이 물질인가? 어떤 것이 물질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초기 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비구들이요. 그러면 왜 물질이라 부르는가? 그 기본 데피니션이 뭡니까?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변형이 물질에 대한 기본 데피니션입니다. 변형되기 때문에 물질이란다. 그래서 변형 여기에 줄을 쫓겨나든가 뭐 동그라미 팍 칠하든가 하십시오. 그죠? 자,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변형되는가? 차가움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더움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배고픔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목마름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들에 의해서도 변형된다. 비구들이요 이처럼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 몸뚱이는 왜 그죠? 우리가 이걸 물질이라 하느냐? 이거는 변형되기 때문에 변형이란 말 그대로 형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라 한다. 이랍니다. 변형에 해당되는 우리 그 빨리는 뭔가 하면 이거를 우리는 루빠나라 그럽니다. 그죠? 요거는 좀 113쪽에 가면 그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경에 나오는 데피니션이고, 이제 주석서들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질 등은 자아가 아니고 자아에 속한 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고 주인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공하다. 이러한 그들의 성질을 공함이라 한다. 이러한 공함의 특징을 변형됨 등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왜 이제 변형된다고 하는가 하면 물질 이렇게 이제 우리 경에서는 변형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는가 하면은 변형이라는 자체가 벌써 뭡니까? 바뀌고 있다. 말 그대로 변화하고 있다. 그죠? 무상하다. 그죠? 이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의법들이 늘 보편적 그죠? 특징이 하면 삼특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무상고, 무아 이라잖아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도 바로 변형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변형된다고 했다. 이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차가움 등을 변형시키는 조건과 접촉하여 다르게 생성됨을 두고 말한 것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벌써 바뀌어 간다, 변해간다, 무상하다.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한다. 그래서 이제 유의법이기 때문에 항상 이 변화에, 그죠?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죠? 벌써 데피니션입니다. 그죠? 부처님께서도 경에서 이미, 그죠? 이렇게 변화, 변형, 무상함,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물질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제 설명입니다. 여기서 변형해서 원어로 뭐가 되겠습니까? 룻바나 해놨죠. 그죠? 자, 룻바나는 명사고, 룻바띠 해놨죠. 이거는 동사입니다. 룻바띠는 변형되다. 이런 의미고, 룻바나 하면은 변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변형은 변화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변형은 말 그대로 형태나 모양이 있는 것이 그 형태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우리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형태나 모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구사론 북방 있잖아요. 북방 우리 아비달마 논서인 그죠? 기본 논서인 구사론에서는 물질을 정의할 때 그죠? 청황적백 방원장단 이 8가지로 정의합니다. 됐죠? 물질이 뭐냐면은 물질 특징이 뭔가 하면은 청황적백 물질은 색깔을 갖고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적인 색깔이 북쪽에 우리 중국 이쪽에는 청황적백을 들었잖아요. 청색, 황색, 그죠? 그다음에 적색, 빨간색, 흰색, 그죠? 그래서 청황적백. 그다음에 물질은 또 뭡니까? 말 그대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방원장단이 있다 그러잖아요. 방은 뭡니까? 모난 거, 원은 둥근 거, 장은 긴 거, 단은 짧은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사론에서는 청황적백 방원장단으로 이제 그렇게 물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죠? 변형은 형태나 모양이 있는 것이 그 형태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물질만의 특징이다. 그렇죠? 물질만이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아르마리, 즉 수상 행식과 같은 정신의 무더기들의 경우는 변화는 있으되 형태나 모양이 없기 때문에 변형은 없다. 그래서 변형은 물질에만 해당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꼭 뭐 이걸 이야기하면 이거를 변형은 물리적 변화. 이래하고, 그죠? 변화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물질을 갖고 이야기하면 화학적 변화 이러잖아요. 물론 정신에는 화학적 변화 이런 게 작용할 수 없지만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특징은 변형이다. 물질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가 변하는 것을 물질의 특징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부분이 우리 이제 불교 교학을 이해하는 데에서 방법론으로서 제일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법들에는 보편적이고 개별적인 2가지 특징이 있다. 이 둘 가운데서 물질의 무더기는 변형되는 것이 개별적 특징임을 밝히셨다. 변형되는 것은 물질의 무더기에만 있고 느낌 등에는 없기 때문에 개별적 특징이라 불린다. 무상고 무아라는 특징은 느낌 등에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 특징이라 불린다. 됐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개별적 특징과 보편적 특징이라는 이 전문 수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자상과 공상으로 옮겼습니다. 자상. 자, 보편적 특징을 중국에서는 자상으로 옮겼고요. 죄송합니다. 개별적 특징을. 자, 보편적 특징은 더블 공자를 써서 공상으로 중국에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상은 개별적 특징, 공상은 보편적 특징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다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사바와 라카나, 사마냐 라카나 이랍니다. 원어는 또 하면 또 더 헷갈리니까죠. 됐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을 파악하는 2가지 방법으로 이미 그죠? 이 주석서 문헌에서부터 해서 모든 불교에서 자상공상의 방법으로 그죠? 뭐를 있든지 수백 번
이렇게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상은 개별적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공상은 보편적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 그죠? 법에서 볼 때 이거는 개별적인 거죠. 전체 법은 우리가 어떻게 나눕니까? 어제 봤지만은 그죠? 우리가 뭐 4위, 5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위로 나누면은 그러니까 색법, 심법, 뭐 심소법, 신불상행법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무위법. 됐죠? 그죠? 그렇게 나누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우리가 물질이라면은 이거는 개별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법이라는 전체에서 보면은 이거는 공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유의법들의 공상은 뭔가 하면은 무상고무합니다. 됐죠? 모든 유의법들은 보편적으로 전부 뭡니까? 어떤 유의법이든지 유의법은 무상고무하라는 보편적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죠? 물질도 무상고무하라는 보편적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 정신, 느낌도 어떻게 됩니까? 무상고무하라는 보편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느낌은 그렇습니까? 인식도 마찬가지고 심리 현상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 혹은 아르마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의법은 무상고무하라는 세 가지를 보편적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상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렇지만은 물질은 물질만이 갖고 있는 개별적 특징이 있죠. 그렇죠? 물질의 개별적 특징은 뭡니까? 방금 봤죠? 변형된다. 됐죠? 그죠? 그럼 또 물질로 들어가서 물질 안에는 상자부에서는 뭐 28가지, 북방에서는 11가지 이제 우리가 개별적 물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수화풍을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같은 물질 안에도 지수화풍은 전부 변형된다는 것으로서는 똑같은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또 지수화풍 개별적으로 보면 지와 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왜 다릅니까? 개별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남북방 모든 주석서에서 물질 중에서 그죠? 우리 지대 있잖아요. 땅의 성분, 지대, 지수화풍할 때 지의 그죠? 그 개별적 특징은 뭡니까? 우리는 그거를 견고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딱딱한 성질, 견고한 성질. 됐죠? 그거를 우리는 지대의 그죠? 그 개별적 성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대는 응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뭉치는 거 있잖아요. 됐죠? 그러면 화대는 뭡니까? 불은 말 그대로 뜨거운 성질이잖아요. 열성. 됐죠? 그럼 풍대는 바람은 우리 좀 고상하게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유동성. 됐죠? 움직이는 성질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법에는 어떻게 뭡니까? 각각의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개별적 성질 혹은 자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물질은 또 어떻게 됩니까? 무상고무하라는 보편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해서 느낌도 어떻게 됩니까? 느낌은 또 느낌으로서의 개별적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은 모든 느낌은 또 어떻게 됩니까? 무상고무하라는 보편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됐죠? 듣고 보면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론이 모든 불교에서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죠? 초기 불교에도 물론 초기 불교 경에서는 자상공상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만 자상공상의 방법론은 그대로 다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부터 주창한 이 법을 파악하는 두 가지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남북방 아비담마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에 반야중간에서는 이야기 안 할 것 같죠. 반야중간은 우리가 공 있잖아요. 우리 공 있잖아요. 순야. 그죠? 공의 직관을 다 거치기 때문에 무조건 공이다. 그죠? 실체가 없다. 요것만 빡 다 거치지. 그죠? 뭐 물질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을 개별적 특징은 이야기 안 할 것 같죠? 그래야 될 것 같죠? 그죠? 딱 직관만 해봐야지. 그죠? 개별적으로 물질이란 뭐다, 느낌이란 뭐다, 이런 걸 말 안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제가 자꾸 안 해야 될 것 같죠? 안 해야 될 것 같죠? 요렇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예, 놀랍게도 있잖아요. 반야부 경에 보면은 기절 초풍하게 했잖아요. 다른 어느 경보다 정확하게 오늘 이렇게 자상공상으로 딱 데피니션 하고 있습니다. 미치고 펄쩍 뛸 일입니다. 요게 어디서, 무엇 때문에 제가 요런 거를 발견해냈겠어요? 제 무서이 광신자입니까? 예, 베타 광신자입니다, 저는. 와, 이거 멋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수백, 수천 분 되는 경진을 저거 어떻게 다 해놓을 겁니까? 돈 없어서도 못 사고. 그렇잖아요. 빛에 해놓을 방도 없고요. 저야말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놈 CD 한 장 딱 있으면 뭡니까? 노트북 하나 딱 내가 휑하면 탁 검색하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상공상으로 딱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고 이거 막 반야부 있잖아요. 대품 반야경에 막 팍 나오더라고요.
와, 이거 미치고 포쩍 뛰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써서. 와, 놀랬습니다. 자산공상이 반야부에서도 자산공상을 강조해서 딱 데피니션을 하고 있습니다. 와, 좀 이따 봅시다. 그죠? 궁금하죠? 궁금 안 한가? 좀 수자 스님들이 돼갖고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또 표정이 궁금하다는 스님들이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을 좀 더 풀어묻고. 이거 그냥 이게 해줄 거 안 되죠. 그죠? 좀 더 풀어묻고 막, 그죠? 강조를 하고 내가 잘났다는 걸 좀 이야기를 하고 또 딱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야부에도 그럽니다. 그러면 유식에서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유식은, 우리죠. 그 아비달마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유식론인데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음은 열애장이나 화음에는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요. 자산공상이란 말은 다르지만은 화음에서도 그죠?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실상사 화음학림의 그래도 명식이 교수사입니다. 그죠? 기동량 불사 한 8년 살았기 때문에 기동량 많이 했겠죠. 그죠? 뭐 화음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는 거 화음이야말로 자산공상을 억수로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갑자기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예, 총상별상으로도 말하고 또 뭐더라? 좀 이따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화음에도 있잖아요. 화음은 오히려 이 자산공상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어만 다르다 뿐입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모든 불교에서 법을 파악하는 방법론으로 자산공상을 채택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A라는 법과 B라는 법이 왜 다르냐? 왜 다릅니까? 자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됐죠? 그죠? 개별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은 모든 유의법은 공통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게 뭐냐? 무상고무하다. 이거 빼면 불교가 와르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이 이제 모든 불교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이거를 제가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죠?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죠? 자, 법들에는 보편적이고 개별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아까 그 부분 또 읽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물질의 무더기는 변형되는 것이 개별적 특징, 즉 자상임을 발휘했다. 이제 됐죠, 그죠? 자, 변형되는 것은 물질의 무더기에만 있고 느낌 등에는 없기 때문에 개별적 특징이라 불린다. 됐죠? 자, 그렇지만은 무상고무아라는 특징은 느낌 등에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 특징이라 부른다. 그렇죠? 무상고무아는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느낌에도 있고 인식에도 있고 심리현상들에도 있고 아르마리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상이라 부른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서 보면 그죠? 그 바로 밑에 주입니다. 중국에서는 보편적 특징을 공상으로 개별적 특징을 자상으로 옮겼다. 이 자상과 공상은 법을 파악하고 구명하고 이해하고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아비달마와 중광과 유식과 열애장 계열의 모든 논술에서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자상과 공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교 교학을 논할 수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죠? 법의 자상과 공상 등에 대한 논의는 본서 제13장이 아니고 믿습니다. 14장입니다. 어떻게 해탈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에 나타나고 계신 그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한번 봅시다. 213쪽 한번 펴보십시오. 213쪽. 자, 213쪽 펴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자, 213쪽 그 위에서부터 이제 그 반야부에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서부터 한 네 번째 줄 봅시다. 북방 아비달마에서 반야부에서 유식에서 그리고 화엄에서도 강조하는 법들의 분류 기준이 없다. 반야부에서도 자상은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저자가 시베타로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죠? 저는 무조건 딱 다 밝힙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50번 밑에 그 주 한번 봅시다. 그죠? 한자는 스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 이게 대반야바람 일다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딱 요 C 베타에서 그죠? 컨트롤 C 해서 그죠? 딱 갖다 잡아 넣은 겁니다. 자, 자상위 일체법 자상 됐죠? 자상이란 것은 일체법의 자상이다. 여변애시 색자상 됐죠? 여기서는 색의 자상을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는 변형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변애로 나오죠. 변애나 변형이나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변애가 뭡니까? 색의 우리가 색수상에서 온에서 그죠? 색온의 그죠? 개별적 특징이다. 그죠? 영납시 수자상 능이 그죠?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수의 느낌의 그죠? 그 고유 성질이다. 개별적 성질이다.
그죠? 취상시 상자상. 상을 취하는 거. 이거 원어로 보면 님이 따라 그럽니다. 앞에 상할 때 나옵니다. 그죠? 님이 따를 취하는 거. 그죠? 우리 표상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그죠? 우리가 상의 자상이다. 등등등등등 해서 쭉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색수상식 오원의 자상을 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놀랍죠? 그래놓고, 그죠? 쭉, 또 대양 가봅시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줄 맨 뒤에 보면은 약, 무에, 위, 법, 자상. 이렇게, 그죠? 시위, 자상. 이렇게 해서 자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원의 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이제 공상입니다. 그죠? 공상위, 일체법 공상. 됐죠? 공상이라는 것은 일체법의 보편적, 그죠? 특징이다. 이래놓고 또 이제 뭐랍니까? 여고시 유위법 공상. 그죠? 죄송합니다. 유류법. 모든 유류법은 고를 그 보편적 특징으로 한다. 됐죠? 그 다음 뭡니까? 무상시 유위법 공상. 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유위법의 공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화시 일체법 공상. 공무화는 일체법의 공상인데, 이래 보면 뭡니까? 모든 법은 여기 뭐가 나옵니까? 고, 무상, 공, 무화 나오죠? 됐죠? 그럼 이게 다 뭡니까? 무상고, 무화잖아요. 됐죠? 반야부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죠? 무상고, 무화를 보편적 특징으로 이야기하고, 아마 그게 좋습니다. 그죠? 근데 그죠? 공을 직관할 것을, 그죠? 다그치는 이 반야부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색수상 행식의 개별적 특징인 자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합니까? 아마 당연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너무나 고맙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죠? 이제 이렇게 직관을 다그치는, 공의 직관을 다그치는 이 반야부에서까지도 자상공상 이야기는 다른 부파하고죠. 풀끝만큼도 안 다르게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법을 파악하는 방법론으로 자상공상은 모든 불교의 부파에서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다. 요리 된 겁니다. 요거, 213쪽 앞에 딱 적어 놓으십시오. 그 부분, 자산공상 부분 딱 적어 놓고 또 시간 나시면은 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됐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자산공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산공상 이야기는 이 책 전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석서를 인용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뒤에 가면 또 몇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4쪽입니다. 즉, 변형, 그죠? 룻바나는, 그죠? 형체를 가진 물질에만 적용되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성질이다. 그래서 물질을 이런 변형이라는 물질에만 존재하는 개별적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셨다는 뜻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죠?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물질을 모두 28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근본 물질 4가지, 파식된 물질 24가지로 분류한 뒤에 파생된 물질을 다시 구체적인 물질 14가지와 추상적 물질 10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보고 싶은 분들은 상자부 그저 아비담마 이야기하고 있는 대림스님하고 제가 공력한 아비담마 길라잡이 6장을 참조해 보십시오. 아비담마 길라잡이는 어떻게 보면 억수로 어려운데, 그죠? 한국에서 이게 또 자랑해야 되겠죠, 그죠? 전에도 자랑했는데 이 몇 판까지 찍었을 것 같아요? 예? 전에 이야기했죠? 안 했어요? 놀랍게도, 그죠? 요번에 2010년도 들어가 제 8판을 찍었습니다. 우리 한 판에 1000질씩 찍었거든요. 한 판에 1000질씩 찍었으면 이 상하권으로 돼 있잖아요. 상하니까 2000권이죠. 그 8판까지 찍었단 말은 몇 권 찍었단 말입니까? 16,000권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불교책 16,000권을 찍었다는 거예요. 믿기집니까? 누가 돈 주고 불교책 사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는 그냥 주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찍었을 때죠. 한 100권, 200권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푸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우리는 아주 독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 몰라도 그냥 공짜로 안 줍니다. 우리도 고생들 했는데 우리도 돈 모아고 또 책 출판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16,000권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14,000권 나갔다는 말입니다. 14,000권 나가고 지금 8판이 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또 1년 뒤에 되면 내년 되면 또 9판 찍으면 거의 1년에 한 판 정도 있잖아요. 나갑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비담마 길라잡 우리 스님부터 해서, 그죠? 달통한 스님들이 한국에 이제 꽤 됩니다. 와, 놀라울 정도로 있잖아요. 달통한 스님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책입니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호락호락한 책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법에 대한 갈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죠. 와, 그거를 막 다 이해를 하고 빼고 있더라고요. 그죠? 스님들을 갖고 있는 스님들, 웬만한 스님들은 거의 다 갖고 있고요. 또 제가 신자들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다 갖고 있으면서 억수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초기불전 연구원 카페에 들어가고 아비담마의 이야기 잘 못하면 저는 요새 글을 안 올리잖아요. 헷가닥 실수했다 하면 이건 바로 드러나 버리거든요. 바로 들통이 팍 나쁩니다. 아비담마의 달통에서 제가
제가 오늘 아까 낮에 이야기했던 거 잘못되고 들통난 부분을 좀 이따가 내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이 중에서도 그런 스님이 누구라고 이름 밝히면 또 그 스님 막 이래 될까 싶어서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런 스님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스님도 어쩌면 사리가 깊어요. 전체에서 이야기하면 제가 혹시 그죠? 다칠까 싶어갖고 저한테 살짝 와갖고요. 스님 요런 거 보면 아이고 저거 뭐 정신 부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다 우리는 알잖아. 그죠? 헛소리를 해도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어쨌든 우리가 뭐 수행하든 뭘 하든 우리는 부처님 제자 때문에 프로잖아요. 프로가 되려 하면은 적어도 교학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피니션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 그죠? 전부 이 법이 전부 기본 데피니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질이 뭐냐? 그죠? 그거 알아가 뭐야?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모른다고 내가 견성성불 못 하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죠? 우리가 부처님 제자고 프로기 때문에 부처님이 어떤 것이 물질이라고 설했냐? 우리 제자로서 일반 신자들한테 우리는 출가자이기 때문에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일자 무식군도 그죠? 막 수행만 하면 견성성불하면 뭐 완전히 뭐 부처가 대표다. 이래갖고 대표적인 게 그게 뭡니까? 우리 집신세벌 논리 있죠. 아시죠? 그죠? 어떤 무식한 그죠? 정말로 그죠? 평생을 집신만 삼는 사람, 그리라고는 한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죠. 어느 집신을 그죠? 그 사람은 집신을 삶아갖고 그거 팔아갖고 생계를 연명했어요. 그러고 집신을 잔뜩 삶아갖고 팔라고 이렇게 하다가 그죠? 이제 절인데 가고 좀 쉬다가 물 좀 먹고 가려고 절에 떡 쉬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큰 스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집신 세벌만 알면 성불한다 이래 하는 거라요. 그렇게 눈이 번쩍 뜨이겠죠. 자기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야, 자기는 지금 평생을 집신 삼고 있는데 하루에도 그죠? 수십 클레를 삶아갖고 팔아갖고 먹고 사는데 이 스님은 집신 세벌만 알면은 견성성불에 뿌리고 그죠? 부처가 대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일종의 신심이 돈발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뭡니까? 집신을 삶아도 집신세벌, 집신세벌, 집신세벌 이라고 그죠? 집신을 팔아도 집신세벌, 집신세벌, 밥을 먹어도 집신세벌, 집신세벌 이렇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갖고죠. 몇 달, 몇 년을 떡 하고죠. 어느 날 문득 우리 불교는 또 간화사는 문득이잖아요. 문득 깨닫는 거잖아요. 제가 문득 술을 탁 끊어버리듯이 그죠? 저는 무조건 간화사는 참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문득 깨닫고 보니까 그게 집신세벌이 아니고 적심시불이더라. 그 스님은 적심시불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적심시불이 뭔가 압니까? 일자무식꾼인데. 그래서 자기는 집신만 계속 삶았으니까 그죠? 적심시불을 집신세불로 알아듣다 이겁니다. 그걸 알아듣고 딱 집신세불 이래갖고 딱 깨닫고 보니까 집신세불이 아니고 적심시불이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론인데 그죠? 근데 요새 세상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특히 우리는 이제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신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재미는 있고 흥미거리는 되지만 제가 신자들을 수행을 하도록 그죠? 격려하고 권하는 그거는 되기에 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히려 간화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합시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로 이거는 신비주의적인 이상한 거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방법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수행 이런 거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라도 부처님 기본 교학에 대한 튼튼한 그죠? 그 지식과 기초를 갖춰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스님들한테 와서 그죠? 전방에서 수행하시는 이 귀한 스님들한테 이 좀 초기 불고 갖고 막 설을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오늘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빨리 진도 나기로 했는데 또 그죠? 자,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체적 물질, 추상적 물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물질을 상자부에서는 전부 28가지, 그 다음에 북방에서는 11가지 이렇게 데피니션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미치겠다. 이런 분은 아비달마 길라잡이를 보시고 나는 북방 불교에 대해서, 그죠? 북방 아비달마에서 이제 저 스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알고 싶어 미치겠다. 이런 분들은, 그죠? 구사로는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는 아비달마 불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권오민 교수님이 한 280여 쪽으로 펴낸 책이 있거든요. 북방 아비달마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 책을 보십시오. 아비달마 불교는 제가 알기로 10,000원인가 11,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죠? 제가 마을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웰빙 커피 2잔 안 마시면은, 그죠? 예, 사볼 수 있는 돈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루파 있잖아요. 물질을, 그죠?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죠? 루파는, 그죠? 이
이미 초경에서부터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빠는 중국에서 다 색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초경에서 이미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물질 전반을 우리는 색이라 그러죠. 맞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뭐를 색이라 그럽니까? 물질 중에서도 뭐를 색이라 그럽니까? 눈의 대상이 되는 것을 색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큰 거로는 물질 전체를 색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 눈의 대상이 되는 것을 색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눈의 대상은 또 두 가지가 됩니다. 이미 경에서 또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 눈으로 뭐를 봅니까? 뭐를 봅니까? 색깔을 보지요. 그렇죠? 색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청황적백 됐죠? 요건 색깔이고. 그럼 색깔만 봅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모양이죠. 그죠? 그럼 모양 혹은 형상. 됐죠? 그죠? 이것도 보죠. 그죠? 이것도 모양이나 형상도 눈의 대상이고 우리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의 대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색깔은 우리 청황적백, 모양 혹은 형상은 방언장단. 이렇게 구산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저는 문맥에 따라서 옛날에는 그죠? 여기 색깔을 이야기하면 색깔로 옮기고, 요것이 그죠? 모양을 이야기하면 형상으로 옮기고 막 이래 했습니다. 근데 자꾸 번거롭잖아. 그죠? 그래서 또 상대 니까에 하다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색깔과 형상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둘에 하나로 묶어버리면 됩니다. 뭘 어떻게 묶으면 되겠어요? 예? 예, 맞습니다. 형색으로 옮겨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형상도 들어가고 색깔도 들어가고. 됐죠? 그죠? 위대한 발견입니다. 왜 좀 몇 년 전에는 이런 걸 몰랐을까요? 웃깁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몇 년 전에는 자꾸 이제 읽고 이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옮긴데, 되게 뭐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이게 또 문득입니다. 문득 생각해볼게요. 형색으로 옮겨보면 다 통일돼 버리더라고요. 와, 이거, 그래서 막 환희용약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전부 그죠? 눈의 대상일 경우에는 형색으로 옮깁니다. 됐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요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분석가 그죠? 그래서 한편 루빠는 상국단니까의 제1권 여기에서 그죠? 등등등등 됩니다. 그래서 여러 경에서 보듯이 눈의 대상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눈의 대상일 경우에는 그죠? 그 형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색깔을 의미하기도 한다. 초기 불전에서부터 눈의 대상으로서의 루빠는 형상과 색깔 둘 다를 의미한다. 그래서 아비달마 구사론동에서는 루빠를 청황적백과 장담방언, 저는 방언장단인데 여기서는 장담방언으로 나옵니다.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요 아비달마 구사론 요 한번 보십시오. 전자는 색깔을, 후자는 형상을 뜻하는 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죠? 초기 불전에서는 연구에서는 이때까지는 형상과 그죠? 이제 색깔 이렇게 그죠? 했는데, 인자는 뭡니까? 형색으로 통일해서 옮깁니다. 됐죠? 예, 요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원으로 볼 때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그죠? 이제 물질이고, 물질의 특징은 변형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됐죠? 그죠? 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또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물질뿐만 아니고 모든 법을 관찰하는 두 가지 방법, 자상공상. 그죠? 개별적 특징과 보편적 특징. 이거로 모든 우리 그죠? 존재를 유의법을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법들은 각각 고유한 개별적 특징이 있지만은 무상고 무아라는 보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중국에서는 자상공상으로 옮겼다. 요까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느낌의 무득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점점 좀 더 깊어지고 좀 재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느낌입니다. 외단하고 그죠? 자, 느낌은 감정적, 정서적, 예술적인 단초가 되는 심리현상. 여기 줄 쫙 끊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한국에서는 제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느낌이란 게 뭐냐 하면은 감정적, 정서적, 예술적인 단초가 되는 심리현상. 됐죠? 그죠? 그죠? 우리가 느낌이라면 이거는 뭡니까? 감정, 정서가 내표대가 있는 우리 정신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심리현상이다. 느낌에 바탕 두고 있는 심리현상들, 예를 들면 즐거운 느낌을 주는
주는 것을 끌어당기는 심리현상인 탐욕이나 괴로운 느낌을 주는 대상을 밀쳐내는 심리현상인 성냄은 느낌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됐죠? 그죠? 이거는 우리 행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들은 오온의 네 번째인 심리현상들의 무더기, 즉 행원에 속한다. 그래서 느낌을 감정적, 정서적인 단초가 되는 그걸 단초 이랬습니다. 무슨 말을 하죠? 그죠? 단초가 되는 심리현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경의에 의하면은 느낌은, 그죠?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그 밑에 조금 내려가 보면은 이제 한문으로 보면 괴로운 느낌은 고수, 즐거운 느낌은 낙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불고불락수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뭐 하면 뭡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것, 그죠? 그죠? 그다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성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의를 갖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렇죠? 지정의, 진선미, 이런 거는 우리 중학교 3학년 도덕 시간에 다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영역에는 지정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지정의라는 이 서양 철학이나 그리스 로마 저쪽의, 그죠? 인간관, 이게 본다면 여기서 느낌은 이 한문으로 표현하면 뭐에 해당되겠어요? 그렇죠. 정에 해당되죠. 그죠? 느낌은 정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좀 뒤에 나올 인식은 뭐에 해당되겠어요? 바로 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지적 단초가 되는 심리현상이라고 이렇게 하면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적인 부분과 우리 안에는, 그죠? 우리 정신적인 부분에는 분명히 지적인 부분이 있고 정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됐죠? 이 정서적인 부분을 불교에서는 느낌이라 합니다. 외단화라 합니다. 중요합니다. 다 그렇게 알고 계셨죠? 예.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부지기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꾸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느낌은 우리의 인간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 영역에는 뭐하고 관계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기 1번 철학, 2번 예술, 그죠? 3번 스포츠, 그죠? 좀 세 개만 보기 듭시다. 그러면 그죠? 철학, 예술, 스포츠 중에 느낌은 뭐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당연히 예술하고 관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술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그죠? 느낌을 혹은 정서적인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인간의 그 정신적인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 오는 느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무슨 예술을 합니까? 네? 미술. 그렇죠. 그죠? 요새는 물론 이제 비디오 이렇게 해서 요새는 이게 총체적으로 가지만, 그죠? 우리 개별적으로 볼 때 눈으로 오는 느낌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미술이라는 예술을 인간은 개발시켰습니다. 그렇죠. 그죠? 귀로 오는 느낌을, 그죠? 정서적인 것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뭐를 개발하고 그래 했습니까? 음악.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음악.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 오는 느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뭐를 개발했어요? 이건 이제 예술이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향수. 맞죠? 그죠? 무슨 향수? 외국 비행기 타고 가보면, 공항에 보면 향수, 디온가 뭐더라? 두온가 우린 관심이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먹고 살만해지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요 코로 오는 섬세한 요거 있잖아요. 여기 대해서 억수로 신경 쓰잖아요. 마을 여자들, 서울이나 이런 데 지하철에 내려간 건 주위, 우리 여기 특히 공기 맑은데, 오늘 포항하고 오니까 저 사람들 올라오잖아요. 확 지나가면 무슨 냄새 납니까? 향수 냄새 퍽 나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니, 비, 그다음에 설, 요거 만족시키는 거나,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요새 음식도 예술이라 해갖고, 그죠? 기기묘묘한 맛을 가진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죠? 감촉으로 오는, 몸으로 오는 느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요거는 너무, 그죠? 발전돼서 나가면, 이 밤인데 좀 이상하게 되고, 우리 건전하게 놉시다. 그죠? 몸으로 오는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요새는 좀 더 옛날은 뭡니까? 100수메리, 200수메리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실오라기 하나를 하는데도 이거를 100번 꼬았느냐, 200번 꼬았느냐에 따라서 그 옷을 입어서 오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수메리, 200수메리가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다 그래도 백수라는 것은 그죠? 실오라기 하나를 100번 꼬았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제일 모직 이런 데서는 또 뭡니까? 비단, 모직은 비단이잖아요. 그죠? 이 비단 이걸, 그죠? 가는 이걸, 그죠? 몇천 번 꽈갖고, 그죠? 이를 만들어서 세계 제일이라 해서, 그래서 요새는 그런 선전 안 했다만, 그죠? 그건 다 뭐를 충족시키기 위한 겁니까?
우리 그죠? 몸으로 오는 느낌, 감촉을 만족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눈기, 코, 안이 빛을 신의, 그죠? 우리 뭐 마음으로 오는 그 만족시키는 걸 말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그거를 인간은 뭡니까? 이렇게 보면은 느낌의 동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인간은 느낌에 목숨을 걸잖아요. 특히 우리 자본주의는 뭡니까? 그죠? 자본주의는 느낌에 그죠? 목을 매다는 체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요. 뭐까지 저도 배짱입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좀 이따 나올 느낌과 인식 이 두 개는 인간한테서 그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느낌과 인식도 전부 우리 세 번째 행에 다 포함되잖아요. 아비달마에서는 그러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죠? 느낌과 행을 죄송합니다. 느낌과 인식을 따로 떼어내서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느낌도 우리 심리 현상들 중에 하나죠, 맞죠, 그죠? 그다음에 인식이라는 것도 우리 심리 현상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고 말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에서는 심소, 색이라고 심소 안에 느낌, 인식 다 잡아넣어서 분류해버리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됩니까? 초기경에서 느낌과 인식을 딱 독립시켜갖고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두 개를 떼내서 강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죠? 느낌, 이거 하나, 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인식은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우리 철학, 사상, 이념, 겁나죠? 그죠? 우리 이 인식의 문제, 느낌 때문에 사람을 수백 명, 수천 명 때려 죽이는 경우는 잘 없지요. 그죠? 기껏 죽이면 한 사람 정도, 때려 죽이나, 내가 뭐 후회한 거죠? 뭐, 이러한 정도지만, 우리 인식이라는 거는 그만큼 겁나잖아요. 이념이라는 것은요. 인식이 한번 거기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때려 죽이도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우리 대표 예를 들어 킬링필드. 그죠? 예를 들어 그 캄보디아. 옛날에 한 100만 명인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 또 이 종교가 개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골치 아픕니다. 그죠? 서양에서 100년 전쟁, 200년 전쟁. 또 뭐 때문에 난 전쟁입니까? 종교라는 이념 때문에 무슬림이냐, 기독교냐. 그죠? 비슷한 신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네 신이냐, 내 신이냐. 네 신이 높으냐, 내 신이 높으냐. 이거 하니까 서로 양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려 죽이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불교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인류는 그런 짓거리를 해온 거잖아요. 그죠? 왜? 인식의 문제가 탁 개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 그죠? 이념 때문에 분리된 나라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민족이 이념 때문에 분리돼서 아직까지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념이라는 게 뭡니까? 인식의 문제잖아요. 우리 소위 말해서 건강에서 말하는 아인중생 수자하는 이런 상, 인식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개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와, 이거 막 옆에 사람, 그죠? 저 새끼 뺄갱이. 그죠? 요새는 뺄갱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뭐라 씁니까? 예, 좌파도 아닙니다. 좌빨. 맞죠? 와, 뭐, 그냥 좌파 정도 하면 그래도 봐주겠는데, 그죠? 와, 그죠? 좌빨이라 그러더라고요. 좌빨. 아이고야. 그럼 그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개입되니까 섬뜩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파는 뭐라 그럽니까? 우파를 비하할 때는 수구, 꼴통. 그죠? 그죠? 뭐 그렇게 해서 그래도 요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죠? 그래도 많이 지적인 수준이 높아져 갖고 그죠? 그리고 극단적인 거로까지는 안 가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이념의 문제가 개입되면 골치 아픕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느낌과 인식을 따로 떼내서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부처님 정말로 위대한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사상이나 철학, 종교에서 느낌을 강조하는 종교는 제가 알기로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저는 없는 줄로 알거든요. 막 서양적인 건 좀 놔두어도 저는 이제 인도에서는 그죠. 예를 들어 인도 육파 철학이나 자연화교나 불교에서 등등에서 그죠. 느낌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철학에서는 느낌은 뭡니까? 껄끄러운 주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철학의 주제가 아니잖아요. 인식이 철학의 주제지. 느낌이라면 뭡니까? 이거는 예술이나 이런 것이 주제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뭡니까? 이 주제 속에서 느낌을 딱 독립시켜가지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만 봐도 정말로 부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제가 뭐 더 이야기하려면 억수로 많겠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생각도 안 나고 막 시간 잡고 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감정적, 정서적 단초가 되는 심리현상.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고로 나왔고, 그죠? 그래서 경에서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에서는 느낌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짝한가 경역에 보면 제가자들한테는 부처님은 때에 따라서는 두 가지 느낌만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고수, 낙수,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그래서 이 반짝한가라는 목수하고 제가자하고 그 우다이라는 스님하고 논쟁이 붙거든요. 우다이 존자는 부처님은 세 가지 느낌을 말씀하셨다.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다. 이러니까 아니다. 우다이 존자는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죠? 괴로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밖에 말씀 안 하셨다. 불고불락수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붙어갖고, 논쟁이 붙어갖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돼갖고 부처님한테 배로 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느낌도 말했고, 세 가지 느낌도 말했고, 다섯 가지 느낌도 말했고, 등등 해서 108가지 느낌도 말했다. 이렇게 방편에 따라서 이잖아요. 우리 대기설법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 밑에 문단입니다. 상유따 니까의 제4구 느낌 상유따의 몇몇 경에 의하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수승한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이 느낌은 느낌에 관계되는 경은 온 가운데서 그죠? 특히 느낌에 관계되는 것은 느낌 상유따로 부처님이 구분해서 그죠? 상유따 니까야 36번째 상유따가 느낌 상유따입니다. 여기에 31개 경이 느낌에 관계되는 경들 31개를 여기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도 이 느낌을 있잖아요. 불교의 특유한 가르침으로 그래 알고 오히려 그죠? 하나의 주제별 상유따로 모아놨을 정도입니다. 됐죠? 그죠? 인식 상유따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인식은 오히려 우리 안구 따른 니까에서 좀 있으면 나오면 이렇게 했지만은 주제별로 모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느낌은 느낌 상유따라는 주제별로 모아서 31개 정말로 그죠? 어떻게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경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고려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래 보면은요, 느낌 상유따 보면은 불고불락수는 그죠? 아주 그죠? 수승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자들 있잖아요.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 불고불락수를 그대로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이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들한테는 그죠? 두 가지 느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만 말한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겠지만요, 여러 경에서 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제4선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4선, 우리 초선, 2선, 3선, 4선 하죠, 그죠? 그렇죠? 그 제4선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 자꾸 초선, 2선, 3선, 4선 해서 하니까 야, 초선이 정은구가 뭐고 2선이 뭐고 3선이 뭐고 4선이 뭐고 한번 알고 싶죠? 한번 다 보고 싶죠, 정말로, 그죠? 예, 그렇다고 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탁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442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442쪽에서 443쪽까지 보면은 그 초선, 2선, 3선, 4선의 정인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죠? 442쪽 제일 밑에 보면은 그죠? 초선부터 초기 불전에서 바른 사면은 항상 아래의 정인구로 나타나는데 초선부터 제4선까지를 말한다. 됐죠? 그래서 제4선까지 정인구입니다. 자, 그래서 초선의 정인구는 뭡니까? 비구들의 그럼 무엇이 바른 삼면가? 자, 그 밑에가 초선의 정인구입니다. 자,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옵니다. 됐죠? 요것이 초선의 정인구입니다. 됐죠? 초선의 정인구의 특징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초선의 정인구의 특징은 거기서 가로 안에 있고 심이라 되어 있죠? 한글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일으킨 생각.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지속적 고찰. 4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희열. 희 돼 있죠? 네 번째 특징은 행복. 락. 됐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는 삼매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 혹은 집중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초선의 특징은 한문이 이래서 좋습니다. 초선의 특징 짓는 키워드는 5개입니다. 됐죠? 요거 그 밑에 한번 받아 적어 놓으십시오. 한글로 적어 놓으십시오. 심사, 희, 락, 정. 됐죠? 그죠? 적기 싫은 분들은 안 적어도 됩니다. 443쪽. 찾죠? 443쪽 밑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 찾죠? 여러분, 그래서 주석서 문헌에는 5가지 선의 구성 요소 나오죠? 찾죠? 거기 보면은 뭐라 해놨어요? 여기서 5가지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심일경성. 됐죠?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옮기면은 심사희락정. 됐죠? 제가 말씀드린 게 요것입니다. 그래서 초선을 특징 짓는 키워드는
5개입니다. 심사, 희락정. 이 5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지자랑 좀 해주고, 그죠? 아직 그죠? 우재근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 그죠? 아비담마 길라잡이 나오면서 그죠? 한국에서 그죠?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저는 아주 깊어졌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또 다 그리 이야기하더라고요. 막 붕붕붕붕붕붕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붕붕붕붕 안 떨라고 사실은 억수로 노력합니다. 제가 뭐 억수로 뜨고 싶어 미친 사람 같이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죠? 아닙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그리 이야기합니까?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죠? 선생님들이 지겨우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 자랑을 막 내려놓으면, 에이씨, 이러면서, 그죠? 잠시 좀 도망가죠. 그죠? 그래서 제 1인 이야기 합니다. 저는 딴 데 가서는 절대로 제 자랑 안 합니다. 요래 하면서 또 자랑하는 건 또 싹 다 빼고 교묘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교묘하게 억수로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심사희락정 5가지가 초선의 특징입니다. 됐죠?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 못 듣습니다. 정말로 못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아비담마 길라잡이하고 청정도론을 본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2선의 특징입니다. 제2선은 440쪽 맨 마지막 줄입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산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에 들어옵니다. 됐죠? 그럼 제2선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요거로만 읽어봐도 2선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초선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심사, 즉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깔아앉아 버린 겁니다. 됐죠? 그것이 제2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됐죠? 그러면 초선에서 심사, 희락정 가운데 뭐가 사라졌습니까? 제2선에서는 심사가 사라졌죠? 그럼 몇 가지 특징만 남아있습니까? 3가지 특징만 남아있습니다. 희락정만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밑에 물론 다 나옵니다만은, 그죠? 됐죠? 그 다음 제3선입니다. 제3선은 이제 뭡니까?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선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에 머문다고 성자들이 묘사하는 제3선에 들어옵니다. 그럼 제3선에서는 뭐가 사라졌습니까? 희열까지 사라졌죠. 그죠? 제2선에서 희락정이 있었는데 그 제2선의 희열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제3선의 특징은 뭡니까? 낙과 정입니다. 됐죠? 물론 우리가 평온도 드러나고, 특히 마음 챙김이 더 강해지고 그렇지만 이런 거는 딴 데도 다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제 그래서 제3선의 가장 큰 특징은 낙과 정만 있는 거. 희열이 가라앉은 상태. 그럼 희열과 행복은 뭐가 다르냐? 우리 제일 쉽게 희열은 행복보다 더 거친 것. 거친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3선에서는 희열까지 가라앉습니다. 그럼 제4선에 갑니다. 제4선에 가면 뭡니까?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이 소멸되었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4선은 3선하고 비교해보면 뭐가 가장 큰 특징입니까? 그렇죠. 행복도 버리고 괴롭도 버리고 행복까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괴로움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행복까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뭐가 드러납니까? 그죠? 그래서 그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불고 불락수가 드러납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제4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불고 불락수입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특징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이 사라진 거 그걸 강조가 돼 버리니까. 그럼 여기서 제4선의 키워드는 평온입니다. 평온. 됐죠? 그 평온 나오죠? 그죠? 평온. 이걸 중국에서는 버릴 사자로 우리가 옮겼습니다. 그죠? 버릴 사자 아시죠? 그죠? 이거, 그죠? 이거를 저는 평온이라고 옮깁니다. 그 원어는 우백합니다. 그죠? 그래서 버릴 사자고 저는 이제 평온으로 옮깁니다. 평정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요새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평온으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제4선의 특징은 뭡니까? 평온이 드러나는 겁니다. 평온과 집중.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산매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요소는 6가지입니다. 그럼 초선에서는 심사, 희락정 5가지죠. 제2선에서는 심사가 사라지고 희락정 3가지입니다. 제3선에서는 희열이 사라지고 낙과 정. 됐죠? 그리고 제4선에서는 낙도 사라지고 낙이 사라진 대신에 뭐가 드러납니까? 사가 드러납니다. 됐죠? 평온 혹은 사가 드러납니다. 사와 정이 있는 것.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산매를 구성하는 요소는 전체로 6가지가 됩니다. 됐죠? 심사, 희락, 정, 그리고 사. 됐죠? 이렇게 한번 드러나면 다음에 요거 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그 밑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440
3쪽에서 4쪽까지 다 됐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죠? 제4선의 특징은 뭡니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불고불락수는 제4선에서 드러나는 아주 높은 차원의 뭡니까? 느낌입니다. 그죠? 그죠? 자, 이렇게 보자면 삼매 체험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비담마와 그죠? 초기경, 특히 우리 그저 아까 말씀드린 느낌 상류 따위 몇몇 경에서는 느낌을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됐죠? 느낌은 일반적으로 3가지죠.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죠. 그죠?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인데 이거를 5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괴로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의 각각을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 2가지로 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괴로운 느낌은 육체적 괴로운 느낌, 정신적 괴로운 느낌. 됐죠? 즐거운 느낌은 육체적 즐거운 느낌, 정신적 즐거운 느낌. 요래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그 맨 마지막에 불고불락수 대신에 다른 말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사 있잖아요. 평온을 뜻하는 사를 써가지고 이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자, 그런데 아비담마에서는 이들 각각의 느낌에서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구분하여 육체적 즐거움, 이걸 중국에서는 낙이라 합니다. 그럼 육체적 괴로움, 이거는 고지요, 그죠? 그럼 정신적 즐거움을 희라 그럽니다. 그럼 정신적 괴로움은 우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낙, 고, 희, 우.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평온한 느낌을 우백화, 평온. 이래서 이 5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죠? 됐죠? 쉽죠, 그죠? 우리 앞에 3가지 느낌에서 뭡니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에서 각각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렇게 분류해보면 4가지가 돼버리잖아요. 거기에다가 중립적인 느낌, 평온 이렇게 해서 5가지 느낌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죠? 요거를 쭉 이래 보면은 그죠? 이제 그